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동입니다. 낙폭이 지금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전저점 부근까지 다시 온 상황이고요. 오늘 장중저점 42,600원대에서 지금 공방 벌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5.34%, 코스닥도 5.38% 나란히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했던 부분들 어느 정도 되돌림이 다시 왔을 것 같고요. 답답한 종목들 많이 있으실 텐데 함께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 적어서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셔서 라이브 채널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 가능하고요. 댓글창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그리고 종목 상담도 남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해서 여러 가지 상담, 의문점 해결할 수 있는데요. 하단의 번호입니다. 1577-7451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서울경제TV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낙폭 좀 줄이나 했는데 다시 커지네요. 예, 우리 시장이 참 금요일날 통화수합이라는 큰 호재를 안고 좀 급등을 한 모습 보였는데 그 전날 사실 우리 시장만 또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됐고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다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은 오늘 장중에 이제 장 초반에 낙폭을 좀 회복하는 듯 하더니 역시 이제 후반부에 가서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의 변화가 좀 없기 때문에 역시 이제 개인이 매수하고 외국인이 매도하는 구조가 좀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어느 정도 변화가 있고 섹터별로 조금씩 보면 그동안 하락이 깊었던 굉장히 컸던 섹터들 위주로 하락폭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과 함께 IT 섹터 내에서도 기술적인 부분적인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낙폭이 과다했다는 부분에 대한 일단 반발 매수세가 조금씩은 들어오는데 전체적인 기조에 수급상의 문제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체 섹터로 못 가고 종목별로 산발적으로 그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역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매도 쪽으로 몰리는 모습 이어지면서 아직까지 이제 바닥을 논의하기는 조금 어렵고 전체적인 부분은 결국 유럽과 미국 이 두 지역에서의 코로나19와 관련된 확산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기미가 보일 때 투심이 좀 회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이에 급등과 급락이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겠지만 일단 변동 성장으로 인식을 하고 보수적인 투자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제가 아니고 금요일날 제가 밤에 보니까 나스닥 선물이 상한가였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나스닥 선물이 물론 뭐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은 하한가였습니다. 예,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연준에서 페드에서 금리 정책은 물론 그 미국 연준 위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뭐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오늘 아침에 얘기가 있었던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약 2조 달러, 미국의 연간 GDP의 10%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이거에 대해서 미국 상원에 협의를 했는데 이게 협의가 안 돼가지고 오늘 나스닥 선물이 오전에 장 개시 전에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참 애달픈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어차피 될 거라고 보는데 그 금리 정책에 방향하고 재정 정책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어렵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존경하는 그 행정법 공부하시면은 헌법은 바뀔 수 있지만은 행정법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있다는 거죠. 오토 마이어가 얘기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재정 정책은 한 번에 금리 정책 같이 속사포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오늘 미국이 뉴욕주하고 캘리포니아주하고 뭐 이쪽에 뭐 애리조나주 이런 데 해가지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약 2주 동안 그 통행금지 뭐 2명 이상 만나지 말라고 하고 지금 메르켈 총리도 뭐 이게 확진자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런 논란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고 왜 2주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복기가 2주입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이 길어지는데 이지환 전문가님하고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게 U자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있으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지 마라.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잃어버린 돈이나 수익을 극대화시키느냐, 이 문제가 우리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정 정책에 관련된 것은 금리 정책하고 타이밍이 좀 걸린다. 그래서 제가 행정법에 관련된 오토마이어의 그 썰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왜 그런지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려운 장인데 인내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올라올 수 있다. 네, 그걸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하나씩 상담 이어갑니다. 삼성전자 우선 좋아 있고요. 41,800원의 비중 절반. 일단 뭐 삼성전자 들어가신 분들은 저점이라 생각하고 비중을 좀 늘리신 분들이 최근에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셨는데 주가 흐름이 일단 궁금하신 부분은 삼성전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주는 삼성의 본질 흐름에 따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대응을 좀 하시기를 말씀 좀 드리겠고요. 삼성전자는 이번에 하락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가장 크게 이어지는 종목인데 문제는 기술적으로 보면 아직도 여기가 저점 확인이 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개인만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바닥을 논하기는 조금 어려운 모습이고요. 이번에 하락했던 것을 상승했던 부분은 조금 바닥으로 인식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은 일단 4만 원으로 설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 4만 원 설정을 하고 시장이 만약에 이제 요 4만 원까지 찍고 한 2, 3주 정도 기간이 걸리면서 조정을 좀 받을 때 이 부분을 잘 버티면 코로나19 관련된 부분이 좀 진정되는 기미가 보일 때 삼성전자는 지금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기기적으로 팔지만 또 그 시점이 오면 또 계속해서 기기적으로 사는 수순에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잘 공략을 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섣부르게 이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하시거나 이러지 마시고 4만 원 정도까지 지지선까지 잡고 좀 보시고요. 1차 반등이 들어왔을 때는 목표 가격이 삼성전자로 보면 49,000원인데 여기는 단기 목표 가격 때문에 너무 설클로 보이고요. 목표 가격은 55,000원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선주는 이 본주에 해당되는 가격대에서 같이 대응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중공업지주 21만 원의 비중 1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저번에 한번 의뢰를 하셨습니다. 예. 잠깐 보시기 전에 그 유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갭이 발생한 가격대가 40%, 35불입니다. 지금 갭이 지금 돌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 토요일 날 유가가 종가가 22불 63센트인데 시간에서 이거보다 7% 더 빠졌습니다. 유가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번 주 화수목에 중국의 정육공장 가동률을 보자. 보고서 확인하고 매수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목요일날 샀다가 아침에 종가에 팔아가지고 다시 잡는 그런 건 제외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번 주 화수목에 중국 정육공장 가동 여부를 보시고 사시자고요. 그럼 유가가 중요한 헤게몬이니까요. 지금 21만 원에 10% 매수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비싸게 매수는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일단 제가 보기에 화수목의 유가를 보시고 추가 매수 여부를 결정하되 지금은 손절 타임도 놓쳤다. 그런데 제가 보는 생각은 21만 원에 10%는 그냥 조만간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가격이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보유하시되 화수목을 좀 보시자.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수목을 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바이오니아 8,830원의 비중 15%. 여기도 코로나19 테마주로 지금 얽혀 네, 있죠. 진단키트 관련된 부분 원래 이제 유전자 진단 쪽인데 어쨌든 진단키트 관련된 쪽으로 지금 테마 좀 형성돼 있고 주가가 이제 시장이 좀 급락할 때 오히려 이제 테마 쪽을 버티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8,830원으로 좀 고저권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 이제 지지선은 7,440원인데 사실은 여기 위쪽에서 좀 잡으시고 한 9,000원 좀 넘어갔을 때 절반 차익 실현하고 이제 보는 관점으로 돼야 되는데 8,830원 지금 현재 움직이는 가격대가 매수하신 가격대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 가격은 위쪽에 10,000원으로 설정을 좀 짧게 해드리고요. 청산을 하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까지 청산하고 밑에 다시 롤링하는 방법으로 좀 대응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7,400원 지지선에 목표가 10,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이오니아 이야기 들어봤고요. 현대차 12만 원의 비중 30%, 저점 어딜까요 하셨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68,000원이거든요. 예, 이렇게 현대차 12만 원에 30%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빠질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국, 러시아, 미국, 인도 해가지고 공장이 전 세계적으로 한 7군데 내지 1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글로벌 공장들이 지금 말씀드린 2주간 이렇게 셧다운 됐기 때문에 그 영향이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어느 분이 종합지수 1100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현금 있으면 현대차 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나 제가 보는 생각은 분할 매수를 하시고 현금으로 들어가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어느 가격이냐? 지금 2008년도, 9년도 가격이거든요. 지금 사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한 2년 정도 보신다면 물릴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생각은 좀 돌리는 거 보고 사시자. 그래,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잠복기 14일, 그게 우리 기준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주말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유럽하고 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난다니 그게 어느 정도 감소되는 걸 보고 매수하시는 게 현 시장에 합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는 그 뉴스를 보시고 추가 매수나 장기 매수를 하시되 신용은 조금 보셔야 되지 않느냐. 신용은 절대 매수 금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양약품 46,500원의 비중 18% 회복 가능할까요? 하셨어요. 46,500원이면 굉장히 이제 오래전에 사셨고요. 네. 이제 보유도 굉장히 오랫동안 아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6,500원이면 작년 2018년도 고점 아니면 2017년도 거기 이선전에서 사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치료제 관련된 테마에 들어오면서 가지고 있는 백혈병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이 보도가 되면서 급등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이렇게 테마주에 엮여서 급등을 하게 되면 위쪽에 이제 매물이 쌓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35,000원의 매물이 오히려 이제 쌓여져 버렸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24,000원인데 목표 가격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35,000원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도 테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워낙 위쪽이기 때문에 아마 견디실 것 같은데 일단 지지선 24,000원 말씀드리고 단기 목표 가격 35,000원.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테마에 지금 걸려서 매물이 위쪽에 상당히 형성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위로 가려면은 다시 상당한 기간 조정 내지 가격 조정이 또 필요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차라리 이럴 경우는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이 좀 나아질 때 테마로 안 엮이는 게 좋거든요. 근데 지금은 엮였기 때문에 오히려 매물이 쌓였다. 그래서 단기 목표 가격 35,000원, 지지선 24,000원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양약품 이야기 들어봤고요. 파인텍 2,100원의 비중 2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저번에 한번 보유 종목 진단 하셨어요. OLED 장비 중에서 본딩 쪽의 장비인데 중국 시장 공장 가동 그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2,100원인데 만약에 그게 가동이 되고 납품이 되는 경우라면 금방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제가 보기엔 그걸 확인이 필요하다. 추가 매수도 지금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보셔야 된다. 그리고 손절매를 정해드리려고 하면 지금 손절매 타임이 놓쳤습니다. 그냥 보유하시고 말씀드린 그 중국 공장 가동을 하면은 그 관련 종목이 올라가는데 유럽하고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그 확진자가 늘어나면 이 빠지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게요. 그렇게 시장을 보시면은 정확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미사이언스 38,000원의 비중 40%, 퇴직금을 투자하셨다고 하네요. 이분은 진짜 좀 자세히 봐주고 싶은데 퇴직금의 40%를 투자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수급은 최근에 이제 급락하는 동안 개인이 매수하면서 좀 어려운 상황이 좀 들어와 있고요. 실적을 좀 보시면 약간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적은 좀 어쨌든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과 연관되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실적은 좀 정체되어 있다. 조금은 개선 부분이 있지만 크게 개선되는 기보다는 펀더멘털은 고만고만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대신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한미사이언스는 가격이 PR이나 PBR 할 때 그렇게 싼 가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신약 모멘텀을 가지고 급등했던 부분이 조정을 받아도 상당히 고가권이기 때문에 아직 이만큼 밀려 내려와도 가격대가 그렇게 싸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38,000원에 사셨는데 사실 이 가격대는 기술적으로 보면 좀 살 수 있는 가격대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저점을 좀 지지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보고 매수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지지받았던 구간이 밀려 내려가게 되면 크게 이제 저항선이 돼버리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어쨌든 가격대가 워낙 위쪽이기 때문에 버티시려고 하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지선 아래쪽에 형성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가격적인 아래쪽에 지지선은 기술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냥 가격을 설정해 놓고 좀 보셔야 되는데 이전에 가격했던 부분은 이미 다 대부분 이제 이탈을 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에 급등했던 자리를 보면 18,000원 정도 일단은 지지선 한번 설정해 보고요. 이 부분에서 반등을 주게 되면 일단은 26,000원과 지금 현재 올라오기 위해서는 위쪽에 매물이 형성되어 있는 데가
34,000원 정도 두 군데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26,000원은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 올라갈 수 있는 위치니까 거기는 좀 무시하더라도 위쪽에 이제 34,000원 오게 되면 반드시 일단 34,000원하고 38,000원 요 사이에서는 비중을 많이 줄이십시오.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안정돼서 올라오게 되면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이 급락했을 때 어려울 때 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좀 중심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아마도 이번 시장이 한번 급락했다가 반등을 주게 되면 바이오 섹터는 IT 섹터와 더불어서 아마 주도 섹터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때를 활용해 가지고 34,000원부터 본전 가격인 38,000원이면 비중을 확 낮추시길 바랍니다. 네. 반등 시에 비중을 낮춰서 이제 뭐 재투자를 하시거나 어쨌든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첼시스 2,700원의 비중 20% 종목 교체해야 될까요? 여기도 백신 방역 이쪽 아닙니까? 첼시스도? 예, 원래 업종은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지금은 오토매틱 승용차를 타시는데 엑셀레이터 타시는데 1단, 2단, 3단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같아요. 예, 그게 엑셀레이터죠. 엑셀레이터. 뭐 아실 거예요. 1단, 2단, 3단.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잠깐 올랐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잡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요 가격이 지지하는 걸로 들어가셨는데 이제 지금 급락이 나와버리니까 조금 황당하실 것 같은데 테마주는 만약에 아니면은 제가 왜 그 이재란 전문가님하고 그 말씀 드리냐면 지금 만약에 이 장이 더 안 좋아지면은 대형주는 어느 정도는 이게 자기들이 벌어온 돈이 있고 이래가지고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크게 불안해하지 않으신데 중소형주는 모르거든요. 더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테마주 중에서 중소형주는 대형주가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르고 나서 안정권에 들어가면 그때 개별주 중소형주 하도 늦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주식이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아시겠지만은 현대나 삼성도 지금 전 세계 그 먹이 사슬을 같이 사슬해서 지금 이탈이 돼 있는데 중소형주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보시자. 그래서 테마주는 말씀드린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속보가 또 나왔는데요.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 회장, 현대차 13만 9천 주를 지금 매입했다. 아마도 주가 방어 차원에서 지금 각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이나 뭐 공격적으로 주가 부양에 나서고 있는데 일환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종목 상담 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19,800원의 비중 70%, 보유기간 2, 3년 생각하고 있어요. 괜찮을까요? 일단은 아마 저점이라 생각하시고 이제 이번에 낙폭이 좀 컸을 때 한번 들어가시겠다라고 아마 결심을 좀 하신 것 같고 비중이 이제 70% 굉장히 이제 많이 실으셨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장기적으로 가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과연 이제 장기로 가려고 하면 굳이 내가 이 항공주를 선택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장기로 보유한다라는 거는 그 장기 보유하는 그 종목뿐만 아니라 그 종목에 들어가 있는 섹터가 같이 레벨업이 될 것이다라는 어느 정도 확신이 좀 있을 때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장기로 좀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섹터가 좋아지니까 그 종목도 그 내에서 같이 좋아지는 이런 섹터와 종목이 같이 좋아질 경우에 이제 장기적인 보유를 좀 할 수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코로나19의 피해를 굉장히 크게 받는 직접적으로 받는 여행이나 항공업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어렵고요. 그다음 이후에 이제 이 섹터가 레벨업이 가능한가 했을 때 이 코로나19가 예를 들어서 한 2, 3주 뒤에 어느 정도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진정 기미가 보일 때 코로나19 피해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이 나올 겁니다. 물론 그때는 아마 제일 먼저 여행이나 항공 관련된 종목이 급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시세의 연속성이 있겠냐라는 부분은 이미 펀더멘탈이 훼손됐기 때문에 길게 보셔야 된다고 하더라도 항공업종이 그렇게 레벨업되는 업종이 아닐 뿐더러 정체되어 있는 업종에다가 단기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하지 장기 보유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장기 보유하시는 거는 그렇게 권유해드리지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2,800원 저점 나왔는데 뭐 이 정도에서는 뭐 더 떨어지더라도 아마 보유를 하실 거고요. 반등을 줬을 때는 저는 매수하신 가격이 19,800원인데 이후에 이제 급등이 나와가지고 도달할 수 있는 거리 22,000원 이 정도에서는 비중을 일단 완전히 좀 많이 줄이시고 보유하시려면 장기로 가시려면 한 10% 정도 60% 청산하고 10% 정도 장기로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한항공 이야기 나눠봤고요. 동구바이오제약 14,000원의 비중 50%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동구바이오제약 그 뭐 보유 종목 진단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피부과 뭐 이런 그 원료의약품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핵심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계열사 노바셀 테크놀로지거든요. 노바셀 테크놀로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여기 말씀드리면 22,000원 올랐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테마가 다시 엮이지 않아가지고 여기 14,000원에 50% 사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모릅니다. 왜냐면 오늘 또 뭐 셀트리온 뭐 이런 종목들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비중을 50% 들어가신 것은 좀 무리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반등 시 매도 쪽으로 보시고요. 계열사를 감안하면 코로나 관련 테마주다. 그래서 다시 테마가 엮이면은 반등 시 비중 축소하시는 걸로 점진적으로 뭐 20%, 10% 이렇게 비중 축소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서진 시스템 25,300원에 비중 8% 어떻게 대응할까요? 예, 비중도 굉장히 뭐 8%도 낮게 유지 좀 하셨고 가격도 잡은 종목도 예, 괜찮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지난주부터 이 5G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IT넷에서도 가장 강하고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급락이 나올 때 버티고 이제 시장이 올라갈 때 또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이 지금 중국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서 지금 5G 이 하웨이와 관련된 5G를 계속해서 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힘입어서 중국 쪽 특히 하웨이나 삼성전자 쪽으로 납품을 하는 5G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지금 아마 반등이 제일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장이 안정된다면. 그런 점에서 서진 시스템은 괜찮다. 뿐만 아니라 좋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아래쪽에 19,350, 19,000원 정도 지선 잡고 좀 버티시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시장에 의해서 밀려 내려왔을 때는 좀 참았다가 다시 반등을 주는 시점에 비중이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비중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19,000원 지지선으로 해서 1차 목표 가격은 32,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중 어느 종목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상한가 같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저하고 이주환 전문가께서 얘기하시는 게 물론 이게 뭐 셀트리온 제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임상 3상은 바이오 혁신 신약이 리스크가 많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에 관련된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주환 전문가님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추천드렸는데 저는 제가 여기 오면서 무료 카톡방에서 덜어내자. 어차피 수익 나가지고 덜어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침에 안 들어가셨으면은 헬스케어나 제약 물론 뭐 서정진 회장의 그 기자회견을 봐야 되겠지만요. 저는 지금 들어간다면은 내일 아침에 파는 조건으로 한 2, 3% 아니면 5% 그 정도 수익을 낼 걸로 보이는데 저는 지금 단기 쪽으로도 매수를 권하지 않겠습니다. 단기로도 매수는 권하지 추천을 하지 않겠다. 네페스 32,900원에 비중 15%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계속 이제 상승했던 종목이고 IT 소재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좋았다가 또 이번에 급락할 때도 버텼다가 이제 시장이 완전히 급락하면서 이제 더 버티지 못하고 이제 같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회사 자체의 펀더멘탈은 괜찮습니다. 좋고 앞으로도 이 소재 관련된 종목에서 이 회사가 가지는 파트는 펀더멘탈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자체의 문제는 없다. 다만 이제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이제 밀려 내려왔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2,90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제 매수 가격이 조금 높은 걸 좀 사셨고 1차 지지선은 26,500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23,000원까지 좀 넉넉하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지선 23,000원 정도까지 잡고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일단 35,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동시호가 지금 진입했고요. 유니온 머티리얼 2,600원에 비중 50% 너무 속상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속상하시죠. 이 종목은 그 아시는 것처럼 히토류에 관련된 테마거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2,600원 50%인데 비중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물론 뭐 개별주기 때문에 뭐 내일 어떻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테마나 엮은 거 봐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거래량이 늘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나 물타기 매수도 중지하시고요. 일단 시장을 보시고 좌우지간 반등할 때 매도하신다는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시장 대응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조오양입니다. 8,470원에 비중이 높아요. 70%. 이런 테마를 이제 비중은 70%를 사셨고 아마 사신 가격대가 한번 반등을 준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대밀릴 때 사서 2차 반등을 노리셨던 것 같은데 이런 종목은 이제 보시면은
앞쪽에서 첫 번째 테마 형성돼가지고 거래량이 터질 때 보시면 뒤에 음봉이 크게 나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2차 반등은 1차 반등을 못 넘어갈 뿐만 아니라 굉장히 낮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면 들어가지 말라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그 구간에서 딱 들어가서 사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뭐냐면 테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강세에서 핵심주 같은 경우는 2번, 3번 상승할 수 있지만 관련된 종목이고 앞쪽에서 거래량이 완전히 다 터져버리면 반등 없이 그대로 내려와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지지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다 쌓여서 폭탄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계속 밀려 내려와 있는데 사실 지지선을 아직까지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선은 지금 형성돼 이미 6,100원대 정도를 이탈했기 때문에 지지선 형성하기는 좀 어렵고요. 멈추는 지점이 이제 지지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 지금은 현재 없고요. 반동졌을 때 목표 가격은 위쪽에서 매물이 지금 쌓여 있는 상태로 내려왔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매물이 좀 쌓이는 직전까지 7,000원까지 목표 가격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조 오양 듣고 왔고요. 다음 종목은 도이치모터스 8,430원의 비중 2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도이치모터스는 몇 번 그 보유 종목 진단 의뢰하신 것 같아요. 그 BMW 한국 법인 자동차 판매 법인입니다. 지금 뭐 신차 BMW 나왔다고 하는데요. 일단 뭐 자동차 업종의 전반적인 내수나 소비 둔화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락한 거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반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추가 매수 안 하시고요. 일단은 보유하는 쪽으로 하시되 제가 말씀드린 거래량으로 봐서는 반등할 때 반등폭이 클 거로 보고 있습니다. 희망을 드리는 건데 그러나 제가 보기엔 시장의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매수는 조금 이따 하시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포함해서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천보 71,000원의 비중 30%. 얼마 전에도 왔던 종목인 것 같아요. 71,000원에 종목상을 했었던 종목이고 지지선 이탈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 견디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러니까 이 종목 자체가 뭐 완전히 펀더멘탈 해소됐다 그렇다기보다는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19 영향이 자동차 관련된 공장 쪽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자동차 관련된 공장들이 노동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동차 공장이 현재로서 멈춰선 상태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큰 폭의 이제 투심이 자극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전기차 부분 섹터가 앞으로 될 게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딜레이 됐다라는 관점에서 좀 버티셔야 되는 종목이고 아래쪽에 지지선은 35,000원 정도 좀 잡으시고요. 아마 여기서 등락을 좀 거듭하거나 살짝 이탈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견디시면서 위쪽에 목표 가격은 만약에 지금 현재 시장 코로나19가 안정돼서 시장이 좀 반등을 좀 줄 유지가 될 때는 5G와 아마도 지금 보면 2차 전지가 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삼성 SDI는 장중에 플러스가 나면서 계속해서 주가 저가에서 좀 받아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아래쪽에 지지선은 35,000원 말씀드리고요. 목표 가격 매수 가격 지금 71,000원인데 굉장히 괴리감이 크지만 내려올 때 급하면 또 올라갈 때도 급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목표 가격은 78,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78,000원. 그리고 조금 더 견뎌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또 이어갑니다. 다음 종목 영화테크 12,000원의 비중 3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자동차 전장 부품 업종인데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 생각인데 여기 그 금년도 2월하고 3월 초에 14,000원, 13,500원 올라간 이유가 테슬라에 관련된 전기차 부품 쪽으로 아마 오른 것 같습니다. 많이 내려왔는데 거래량이 늘기 때문에 반등 속도가 강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오늘 신저가인데 비중 30%니까 추가면서 하지 마시고요. 일단 반등 나오면은 비중을 줄이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종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가 올라가고 나중에 중소형주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증환기금이나 이런 데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생각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대형주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때 추가 매수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속상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영화테크 이야기 들어봤고요. 한 종목만 더 갈게요. 두산중공업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글쎄요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제 4월 회사채 만기 도래된 회사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왜냐하면 대기업이라도 굉장히 어려운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정부에서 채권 안정화 정책을 내고 있지만
4월 달에 도래하는 만기 채사채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선중공업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중공업의 유동성 위기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고 해서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절대 안 된다라고 뭐 이런 표현까지 쓰면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은 펀더멘털상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일단 4월 이후까지 회사채 부분이 정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걸 확인을 하고 저가 매수를 하더라도 하는 부분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마감지수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낙폭이 다시 커졌습니다. 5%대까지 지금 커졌는데 뭐 1,500포인트 회복이 다시 안 되네요.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장중에 지금 쭉 낙폭 줄이면서 1,515까지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1시 반 이후부터 다시 낙폭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낙폭이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1,40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6%는 아니지만 5% 중반대까지 지금 하락이 심화가 됐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만 사는데 와, 매수 물량이 무려 9,112억 원입니다. 옆에서 지금 이지환 전문위원도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데 왜 그러셨는지 이따 한번 여쭤볼게요. 기관, 외국인 매도 물량 뭐 엄청납니다. 오늘 기관이 받아주는 물량들이 거의 안 나옵니다. 연계금이 받아주긴 하는데 고작 452억 원에 불과합니다. 다음 볼까요? 자, 시총 상위주들 삼성전자가 오늘 하루에 전저점 계속 깨고 내려갑니다. 오후 들어서. 오늘 사실 오후 들어서의 하락의 주요 원인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던지는 물량들을 개인이 받고 있는데 이게 받는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42,600원 오늘 하루에 저점 깨고 내려오면서 42,500원 현재 기록 중이고요. SK하이닉스 7만 원 깨집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5% 빠지고요. 네이버도 빠집니다. 지금 삼성전자 이렇게 빠지면 투심 악화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승폭 줄어들었고요. 다음 볼까요? 셀트리온은 여전히 강세입니다. 2만 원 정도 올라가는데 상승폭 많이 줄어들었네요. LG화학 하락 전환, 삼성 SDI도 상승폭 줄어들었고요. 현대차가 뭐 장 초반보다는 낙폭이 줄어들긴 했는데 7만 원 장중에 회복했었거든요. 거의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현대차는 밑으로 내려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코스닥 많이 빠지네요. 443인데 지금 동시효과는 442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마찬가지로 좀 회복을 하던 시장이 뚝 부러집니다. 말 그대로 뚝 부러지는 시장이고 수급 주체 보시면 여기도 뭐 사실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코스닥 지난주에 외국인들 기관들 주간 수급으로 보면 오히려 개인이 파는 시장이었는데 이번 주는 개인의 매수로 시작이 됩니다. 다음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승폭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HLB, 펄어빅스, 스튜디오 드래곤, KMW 모두 다 빠집니다. 올라가던 5G 관련 종목들도 오늘은 모두 빠지네요. 다음 볼까요? 자, CJNM의 낙폭이 무려 7%대, 그리고 슈젤, SK머티리얼즈 모두 빠지는 가운데 시젠과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상승을 하는데 셀트리온 제약 상한가 풀렸네요, 지금. 예, 그러면서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가 그래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 선전을 하긴 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급등으로 그래도 마감이 될 것 같은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됩니다. 3시 30분 이후에 서정진 회장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월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쉽지 않네요, 진짜. 지난주 금요일에 올랐다고 조금 방심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거의 70% 이상 돌리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목요일, 금요일은 어떻게 보면 변동 성장의 이제 어떤 전형적인 모습인데, 목요일에 우리 시장만 큰 폭 떨어졌고, 그 부분 또 이제 금요일 우리 시장만 또 큰 폭 오는 모습을 보면서 거의 상쇄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계속해서 이 수급적인 부분의 변화가 있는데, 사실 이 정도만큼 단기간에 이렇게 큰 폭 떨어졌으면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은 어떤 정책에 의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뭐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지금은 어쨌든 뭐 ETF 비율을 몇 프로 낮춰하면 그 낮춰야 되는 부분까지는 계속 팔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파생 쪽의 움직임을 보면은 지금 이제 파생 쪽의 하방 쪽으로 어떤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폭으로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풋옵션 시세가 그게 크게 지금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경계심을 가진다는 건데, 그런 부분일 때 이제 어느 정도 수급적으로도 좀 안정이 되면 저점이 좀 잡혀가는 모습이 나야 되는데, 우리 시장 보시면은 2월달 코로나
코로나19 영향이 집중적으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줬던 때 한 2월 10일, 12일, 13일 요 전후로 해가지고 오늘까지 지금 보시면은 개인들이 14조 한 4천억 정도를 샀습니다. 아마 역대 단기 물량 중에서는 제 생각에 이런 물량이 단기적으로 보면 가장 많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14조 4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하락하는 기간 동안 개인들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사 들어왔습니다. 불과 한 달 남짓이기 때문에 이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개인들이 14조 4천억을 샀다는 것은 아마 역대일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개인 수급이 많이 몰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바닥을 잡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왔던 분들이 지금 정도면 이제 수익이 벌써 마이너스 30%, 40%대를 이제 가는 정도가 지금 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우려스럽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반대 매매가 좀 유예는 되어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는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순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운 반응이 좀 있고, 만약에 그런 과정까지 거쳐야 바닥이 잡힌다면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전에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 현재는 지금 수급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미국장의 급등하고 급락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쫓아가다 보면 굉장히 당하기 쉽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변동성장은 올랐을 때 추격하면 안 되고 내렸을 때 투매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엇박자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하시고 엇박자 대응으로 단기적인 관점을 보시는 분들도 대응을 하자. 수급이 바뀌기 전까지 어떤 나는 2년, 3년 장기 투자를 보고 들어간다는 부분은 좀 참자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김 의원님? 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잠복기가 14일이거든요. 물론 14일 지나고 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잠복기죠. 그 바이러스가 잠복기가 14일인데 여기 끝나고 나서 또 음성 판정 받았는데 또 양성으로 전환한 확률이 약 뭐 1 내지 5% 보더라고요. 미국이 이 도시 폐쇄 뭐 필수품 사는 데 말고는 전부 아웃을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번 주 말고 저기 3월 말 4월 초까지 이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걸로 보는데 이 말씀드린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지금 미국하고 유럽이 창궐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역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 뭐 기사 휴일날 다 보셨는데 이게 진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그 한국의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 시장이 내일 뭐 가동하고 이러면 또 그 종목이 올라가겠지만 좌우지간 들쭉날쭉 하는 장세니까 그런 내용을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미국 시장이 뭐 아까 말씀드린 나스닥 선물이 상한가 갔다가 하한가 갔다 물론 뭐 거래량이 적은 미니 선물이지만은 미국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 이상은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한다. 그런데 개인 투자가가 다 받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일단은 시장이 돌아가는 레퍼토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너무 뭐 리스키한 이런 시장인데 조금 그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무려 5.34% 급락하면서 다시 종가가 1,500선 이하로 빠집니다. 코스닥도 오늘 5%대의 급락인데요. 5.13%나 빠지면서 443.76포인트 거래 마감됐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연일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20원이 올라갔습니다. 1266원 50전에 거래가 또 마감이 됐습니다. 자, GV 갑니다. 2390원에 전액을 여기에 넣으셨네요.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100% 들어가시는 것은 아닌데요. 이게 핵심 포인트는 뭐 재무구조는 제가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국 시노팩 그룹하고 뭐 업무적인 협약을 한 것 같고요. 여기는 그 CNC라고 수치 제어 공작 기계를 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 자동차나 아니면 휴대폰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를 잘 아셔가지고 2,390원에 100%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일단은 반등할 때 비중을 축소하셔가지고 물론 뭐 금액이 뭐 500만 원에 100%라고 생각하신다면 별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100%는 제가 보기에는 뭐 회사 잘 아셔가지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100%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개별 종목이야. 그리고 이제 그 반등을 하더라도요. 뭐 어느 때는 뭐 조선주가 가고 철강주가 가고 반도체가 가고 이렇게 전 종목 갈 수 있는 그런 걸로 아닌 걸로 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일단은 비중 확대할 수도 없는 자리지만은 반등할 때 매도하시는 걸로 그렇게 마음을 굳게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GV 듣고 왔고요. 진원생명과학 6,500원에 비중 30%. 이 종목도 사실 테마주거든요. 네, 지금 아마 이제 치료제 관련된 부분에 가장 시장의 포커스를 받고 있는데, 뭐 항말라리아제든 항바이러스제든 뭐 항생제든 이 클로로킨 관련돼 있죠. 이 지금 진원생명과학은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지금 움직입니다. 대부분의 그런 종목들이 효과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효과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는 부분과 함께 진짜 이제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이 제품화가 어느 정도 가셔야되면 효과가 있었다라는 종목들은 다 급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은 올라갈 수 있지만 정확한 이제 치료제가 개발은 안 되더라도 지금 보면 뭐 릴리라든지 길려드사라든지 독일 제약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임상 전 단계까지 지금 가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시한 뉴스와 이제 임상에 들어간다는 뉴스가 나오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하시고 진원생명과학은 기술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6,500원에 진입을 하셨는데 지지선 짧게 잡아드릴게요. 6,200원으로 잡고 6,2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를 하는데 목표 가격은 7,700원 짧게 내일이라도 반등 나올 때 짧게 치고 나오십시오. 이런 종목은 짧게 치고 아래쪽에서 다시 잡아서 재매수해서 매매하는 방법으로 롤링하는 방법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진원생명과학 들어봤고요. 하이비전 시스템 8,900원에 비중 30%. 이 종목도 사실 이번 사건 터지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요. 예. 그 회사 이름이 하이비전 말씀을 하시는데 8,900원에 30%. 여기는 그 자율주행차 그 위에 그 자동차 위에 그 카메라 그런 거 휴대폰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약간 범용성이 강한 그 카메라 보유들 이런 쪽인데 제가 보기에는 8,900원 30%인데 그렇게 비싸게 매수는 하지 않으셨는데 일단 반등할 때 비중 축소 하시는 걸로 하되 지금 추가 매수를 권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게 진정되는 거 보고 그때 만약에 진정이 되면 좀 비싸게 매수한다 그 생각을 하시고 물론 뭐 하루에 뭐 올랐다가 빠졌다 이걸 맞출 수는 없지만은 지금 이걸 다 팔고 나서 나중에 급반등이 나오면 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개밀주라서요. 여기 10,000원, 15,000원 이게 말씀드린 그 전기차나 이런 관련 종목으로 아마 상승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 테마가. 그런데 지금은 시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테마가 다시 생기면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일단 시장을 보시자고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YBM넷 20% 비중이고 6,400원. 이 종목도 어느샌가 테마주가 돼버렸어요. 네, 원래 뭐 관련 없던 종목들도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관련 이제 테마로 형성됐죠. 예. 특히 이제 온라인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뭐 메가MD라든지 여러 종목들이 단기적인 시세를 좀 냈습니다. 테마주로. 이 종목도 이제 그렇게 좀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1차 상승을 한번 했고, 다시 대바락 주면서 2차 상승을 해서 직전 고점을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 내려와서 한 번 더 반등은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반등 나도 이번에 못 빠져나오시면은 더 빠져나오실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등 시에 본전까지 못 오더라도 일단 청산하는 관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이번에 저점 찍었던 3,300원으로 하시고 목표 가격은 6,400원까지 못 오더라도 5,400원 이상 되면 계속 비중을 줄이십시오. 5,400원부터 운이 좋아서 6,400원까지 가면 본전까지 다 비중을 줄이신 전략, 5,400원 위에서 전량 청산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BM넷 이야기 들어봤고요. 우수 AMS 4,020원의 비중 50% 추가 매수 지금 여쭤보시는데 이 종목 뭐 전기차 관련 소형 종목이죠. 예, 잠깐만요. 5%가 아니고 50% 말씀하셨습니까? 5%예요, 5%. 5%예요? 네. 저는 반토막 났거든요. 지금. 저는요 개인적으로 뭐 지금 말씀하신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동차 부품인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테슬라 모터스 관련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좀 보시자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중소형주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저기 앵커님하고 말씀 잠깐 드렸는데 증환기금이 오면은 대형주를 사거든요. 그럼 증환기금이 들어와가지고 대형주를 사는 거 보고 사시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확인하고 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5%니까 추가 매수 하신다 해도 내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그래도 확인하고 매수할 때는 주식의 선행성을 감안하더라도 확인하고 매수하시자고요. 증환기금에서 매수 들어온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5조 정도 얘기는 하는데 5조 갖고 턱도 안 됩니다. 한 20조 정도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생각은 물론 뭐 지금 매수하셔가지고 크게
손해볼 자리 아니라고 제가 장담도 못 해드리지만은 증강기금이나 이런 데서 대형주를 사는 거 보고 그때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AMS에 이어지는 종목은 한국전력 22,400원의 비중 30%. 오늘 세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왜냐하면 이제 사실 한국전력이 이 가격에서 뭐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밀려 내려오지만 더 내려갈 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예. 사실 이 가격대면 제가 굉장히 오라실 건데 우스갯소리를 좀 드리면은 30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사셨던 가격대가 2만 원대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가격보다 사실 더 밑에 있는 가격대입니다. 지금 올해 여러 가지 특혜를 주는 부분을 좀 조정을 하면서 실적은 일단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뭐 이 한국전력의 실적은 거의 다 우리 누구라도 맞출 수가 있거든요. 예견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거고 원전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멘텀은 없지만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바닥권이라 형성할 정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종목이 이제 더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이제 올라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이번에 내려오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매물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견디셔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위쪽에 보시면 23,000원 정도가 여기 이제 매물대가 좀 많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넘어가는데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반등을 좀 주고 시장이 안정되면 올라갔다 또 내려왔다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올라갈 건데 목표 가격은 29,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9,000원까지 좀 장기 보유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이 정도 밀려 내려왔을 때는 좀 담담하게 그냥 보유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3시 30분 기자회견 온라인으로 지금 서정진 회장이 갖고 있는데 코로나 칠러제 관련해서는 7월 말 인체 투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당초 예상이 지지난주 정도의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에 지금 기자들을 통해서 온라인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한 6개월 정도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조금 당겨진 것 같습니다. 한두 달 정도가 최대한 빠르게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피력을 서정진 회장이 또 해준 것 같습니다. 자, 롯데리츠 갑니다. 6,700원의 비중 80%.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은행 적금하느니 여기다 넣으신 것 같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롯데리츠 제가 공모주 청약을 권한 종목입니다. 공모가는 5,000원, 액면가는 500원, 상장일 시초가는 6,000원, 상치고 그 다음날 다 매도하시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롯데마트하고 롯데백화점 몇 군데를 자산 유동화를 해가지고 상장시킨 겁니다. 상장시킨 건데 오늘 그 공모가 5,000원도 이탈했어요. 그럼 이 종목이 지금 의뢰하신 6666분은 6,700원에 80%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상장일 시초가 6,000원 이탈했으면 무조건 절반 매도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반기 좀 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여기 뭐 금, 석유, 채권 그다음에 여기 부동산이고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한국 주식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런 부동산까지 전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회사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빠져버리면은 아무 이유가 없어도 무슨 문제가 있는가 아닌가. 애들이 아프면은 애들이 건강하다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잖아요. 똑같습니다. 보유 종목 진단 하신 이유가 저희가 조금 안다고 해서 보유 종목 진단 의뢰하신 것 같은데 지금 추가 매수도 아니고요. 그냥 보유하시되 일단은 롯데그룹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안심할 건 아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가 만약에 6,700원이니까 공모가 근처 6,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200원, 5,800원에서 6,200원 되면은 80% 중에서 절반, 40%는 정리하시는 걸로. 가격이 여기죠. 여기 가격. 5,800원, 6,200원 좀 가격을 좀 바운드를 넓게 잡았습니다. 이 가격이 여기인데 여기에서는 비중이 80% 중에서 한 20% 정도, 40% 정도 정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마음을 결정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리츠까지 하도록 하고요. 두 분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신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더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번호입니다. 1577-7451번 전화 주시면 자세히 또 안내해드린다고 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